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요 성도의 천부경제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시간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자와 전문가의 말을 너무 믿으면 안 된다. 왜냐면요 학자는 특수한 상황에 적합한 주장을 하기 때문에요 일반적이지 않고 그 상황이 지나가면 또 맞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의 주장을 너무 아무런 비판 없이 신봉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특히 이 사마천 도입부의 도입부에 들어있는 그 노자라는 그 학자 있잖아요. 노자는 전쟁이라는 그 춘추라는 특수한 시대 상황에서 사람의 목숨이 파리와 같은 시절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출세하려고 다투면은 어떻게 돼요? 성공할까요? 사마천은 이렇게 봤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투면요 반드시 애군이 따른다. 애군이 따르기 때문에 앞섰던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나면 나에게 기회가 어떻게 돼요? 저절로 들어오죠. 저절로 돌아온다는 주장을 골자로 하고 있죠. 이 노자의 주장은 일종의 역처세술입니다. 역처세술.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국지사들은 자신들을 써줄 그러한 그 왕을 대장을 찾아서 평생을 떠돌아다니는데 이 전쟁이 일상화된 그러한 그 시절에는요 그렇게 하면 죽음만 먼저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기다리면은 기회가 온다는 일종의 역처세술이죠. 물처럼 앞뒤를 다투지 말고 앞서가는 물을 따라가다 보면은 강에 이르고 큰 바다 대해에 이른다. 이른바 이 주장이 상선약수의 주장이죠. 상선약수의 주장. 이러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입고 먹고 자고 직업을 구하는 것을 정치에 맡겨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요 최상이 아니라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익히 능히 알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소유의 편중과 지위의 독점, 자리의 독점을 타파하고요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받아간다. 능력대로 일하고 필요한 대로 가져가는 나라를 만들자고 주장한 것이 공산주의죠. 이 공산주의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인류가 낳은 최악의 조건들을 양산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마는 거죠. 가두리 양식장의 물고기와 같은 처지로 전락하고 마는 사람입니다. 가두리 주인이 양식을 잘 공급해 주면요 먹고 자라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지만요 태풍이나 해일이 오면요 가두리 자체가 파손되고 가두어서 길러진 물고기는 자생력이 없죠. 파도에 죽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두리의 단점이죠. 조지 오웰도요 동물농장에서 이와 같은 묘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입니다. 통계나 빅데이터에 기반하지 않는 모든 수치는 가공이나 허구라는 것이죠. 가공이나 허구다.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을 주장하려면은 통계나 빅데이터에 기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나 빅데이터에 기반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거짓말. 이 사마천은 말입니다. 하나라 이래로 모든 사례를 스크린했다 이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론이 얼마나 정밀하고 사실에 가까운 것인지 사실은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주장이 맞아. 앞으로 후손들은 나의 주장을 들으면은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이렇게 아주 후원장담을 하는 겁니다. 사실 사람은 말입니다. 아름다운 소리를 좋아하죠. 까마귀보다는 꾀꼬리 소리를 더 좋아하죠. 까마귀보다는 꾀꼬리 소리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를 즐기죠. 이 사마천은요 화식전에서 좋은 사료를 먹인 고기가 좋다, 맛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참 이거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도 이 고기를 마음대로 비싼 고기 아주 육질이 좋은 고기를 사 먹는 사람이 뭐 그리 많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2100년 전 이때에 좋은 꼴을 먹여서 기른 그 맛있는 고기를 사람들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또 몸은 어때요? 편안하고 권세는 높아서 자랑하고 싶은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간과하고 자 노자는 이렇게 말했죠. 자기가 가진 것을 달게 먹어. 그리고 자기가 가진 옷을 귀하다고 최상품이라고 여기며 있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영부인의 옷 가지고 말이 많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는 곳에 풍속에 불만하지 말고 그냥 안주하고 살아. 그리고요, 늙어서 죽을 때까지 먹을 것, 입을 것, 그리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가까운 이웃 나라일지라도 거기 자꾸 찾아다니지 말고 태어난 곳에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해요.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마천은 이렇게 반박을 해요. 가가호호, 가가호호. 예, 가가호호죠.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설득을 한다고 해도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원전에 보면 호설이 묘론 종불능화 이렇게 돼 있죠. 호설이 묘론 종불능화입니다. 그 애꾸는 이론을 가지고 이 묘론이 애꾸는 이론, 애꾸 이론, 한쪽만 보는 이론, 한쪽만 보는 전문가의 이론, 한쪽만 주장하는 정치가의 주장이죠. 이러한 묘론을 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설득을 해봐야 결국은 그 교화되지 않는다. 결국은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인생은요, 목적 없이 떠도는 부평초가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인생은요,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하는 노마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외국에 많이 나가 있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그 지역의 이동이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권력자들, 특히 한나라 무제와 그 관리들은요, 백성의 이익을 빼앗아가고요, 자기들의 안일과 명성을 위해서 백성들의 재물과 생명을 무참히 짓밟고 있죠. 그래서 가장 졸렬한 지도자라고 혹평을 당하는 것입니다. 당대의 절대 권력자인 황제를 이렇게 비판하는 사마천이라는 학자의 기계를 우리가 엿볼 수 있죠. 권력에 굴종한다는 비판을 받는 우리나라 학자와 관료들과는 정말 사뭇 다르죠. 자, 그럼 과연 지도자는 어때야 하는가? 모든 일에 순리에 맞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그 다음에 모든 백성을 가르치고 깨우쳐서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법도를 잘 세우고 적용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지도자는요, 최하의 졸렬한 지도자로 평가되는 것이죠. 최하의 졸렬한 지도자로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모델 한번 살펴볼까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가지고요, 단군 이래 5,000년 가난의 한을 극복하는 대한민국이죠. 월남의 정글에 우리 장병을 파견하여서 피보다 더 소중했던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원자력을 비롯해서 국가의 동맥을 피해 대가로 건설했죠. 그리고 그 과실은요, 지금 여러분과 제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호랑이, 이 두 마리 호랑이를 다 잡은 이 대한민국입니다.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호랑이를 다 잡은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중동 열사의 땅에 갔을 때 뜨거워서 일하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간단하지, 낮에는 자고 밤에 일하면 되잖아,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열사의 땅을 에덴으로 만든 민족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또 있잖아요,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해기사들요, 마도로스라고 하는 해기사들이 목숨을 걸고 해외에 나가가지고 벌어들인 외화는 실로 어마어마했습니다. 또 요즘은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음악가들, 또 운동선수들, 음식의 한류 문화를 비롯해서 뷰티 산업 보십시오. 세계의 부러움을 받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은 제 5강인데요. 5강은 간단합니다. 사마천이 중국 천하의 물류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 산서지방에는 목재와 대나무, 그리고 땅나무, 모시, 검정소, 꼬리와 옥석이 풍부하더라. 그 다음에 산동지방에는 물고기와 소금, 옷, 명주실, 음악, 그리고 아름다운 여인들이 많더라. 이 아름다운 여인들이 금은고를 메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손님들을 맞으러 나가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강남지방에는요, 농나무, 가래나무, 생강, 개수나무, 또 금, 주석, 단사, 납, 무소의 뿔, 대모, 상아와 같은 동물의 이빨과 가죽이 많이 생산된다. 용문지방에는 갈석이 많고, 그리고 북쪽 지방에는 말, 소, 양, 모전, 갓옷, 짐승의 근육과 뿔이 많이 난다. 그리고 동철은 천리에서 많이 나는데 마치 바둑판 위에 돌처럼 펼쳐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마천은 왜 이렇게 간단하지만은 이러한 언급을 화식전에 서두에서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요, 깊이 생각해 보면
지역별로 비교 우위의 상품화를 지향해야 한다는 겁니다. 비교 우위의 상품화를 지향해야 한다. 지향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향. 지역별 물자를 특화해서 생산되지 않는 지역의 수요자들에게 공급을 하면서 유통산업은 저절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지역에서 적합한 상품의 대량 생산으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죠.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라 경제는요, 조이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풀어야 합니다. 나라 경제는 조이는 것이 아니라 느슨하게 풀어야 합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이 전시체제를 폐하였죠. 그리고 전쟁을 위해서 각종 금령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리하여 누구나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 전념하여 먹고 살면서 잉여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익을 취하도록 이렇게 했죠. 한나라 고조가요. 그런데 한나라 무제라는 이 황제는 시장을 장악해버리고 평준관을 상주시키면서 참 나쁜 짓입니다. 시장을 장악하고 평준관을 상주시키면서 물가를 통제하죠. 그래서 상인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나라가 도둑질하였습니다. 사마천은 이렇게 말하죠. 권력을 휘두를 땐 좋았을지 모르나 백성의 원성은 결국 왕조를 무너뜨리는 역성혁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의 옛날의 일입니까?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까? 지금은 국민들이 지도자를 갈아치울 수 있는 기회를 4년이나 5년마다 한 번씩 주잖아요. 4년이나 5년마다 정치를 어떻게 했는지를 평가해서 국민들은 그 권력의 주체들을 갈아치운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때 말했던 역성혁명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특히 사마천은 자유시장 경제를 강조했는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요, 경제를 망가뜨립니다. 자유시장은 그 자체의 문제도 커요.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문제가 크죠. 그러나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요, 시장의 문제는 더욱 꼬인다는 겁니다. 더욱 꼬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원전산업 폐기한 결과는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4년 동안 원전을 폐기했다가 지금 와서 원전은 미래 먹거리 산업이래요. 선두를 지금 빼앗겨버렸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4년 동안 허랑방탕하는 사이에요. 또 서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주택값을 통제한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또 코로나 진원지인요, 중국인의 입국은 활짝 열어놓고 들어온 코로나를 잡으려고요, K방역을 자화자찬했던 그 방역의 주역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2100년 전에 사마천이라는 학자가 기록했다는 화식전이 고전의 하나이거나 뭐 꼰대들의 헛소리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실 많거든요. 그러나 지금과 비교하면요, 지금 학자들은요, 사마천의 발 뒤꿈치도 따라가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경제관료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은요,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돼요. 석고대죄해야 된다고요. 정말 석고대죄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금년에 마늘값이 좋으면 내년에 너도 나도 마늘 심죠. 금년에 고추값이 좋으면 내년에 너도 나도 고추를 심죠. 그러나 내년 되면요, 가격은 폭락입니다. 왜 그래요? 많이 심으면 공급이 많고 수요는 그대로이므로 가격은 폭락하는 거잖아요. 전남이나 뭐 남부지방에서 보면 양파를 갈아엎고 트랙터 시위를 하지만요, 책임질 사람은 본인입니다. 본인요. 그래서 여러분도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특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특기를 개발해야 돼요. 여러분이 평생 월급을 받고 살겠다면요, 월급쟁이를 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리고 싶다면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죠. 주식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요, 주식을 공부해야 되죠. 또 금테크를 하고 싶다면 금시장에 관심을 가져야죠. 또 에너지 테크를 하고 싶다면 에너지 시장에 관심을 가져야죠. 하지만 아무런 선행 지식도 없이 덤벙덤벙 덤빈다면 패가망신하기 쉽죠. 이런 사례는 너무나 많아서요,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폭락해서 자살했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신문에 실어주지도 않을 정도입니다. 하도 많아서요. 제가 여러 서적 탐구했고 연구한 결과 국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경제 지식을 오롯이 담고 있는 것은 사마천의 화식전이 유일합니다. 사마천의 화식전이 정말로 유일합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다니엘 커너만 박사 있거든요. 이게 2002년도에 받았죠.
그런데 이 박사의 주제도 화식전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화식전은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지식을 제시합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지식을 제시하죠. 그리고 저희 강의를 다 들으시면요, 확실한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도의 천부 경제 아닙니까? 그죠? 성경에는 말입니다. 2639절이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2639절이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도 경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성도가 가난하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요, 넌센스입니다. 넌센스. 돈을 벌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취해 살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성도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려운 일도 또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주특기를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특기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부동산으로 하시겠습니까? 금으로 하시겠습니까? 주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에너지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평생 월급 받아 먹고 가늘게 먹고 가늘고 길게 살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제가 많은 경험과 상담을 했습니다마는 가정에서도 구성원이 팀을 만들으라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주장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의 손흥민이 주장이죠. 주장을 선정하고 모두가 협력해서 노력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하는 말이 있죠. 평생 부자는 부자가 될 기회는 3번 온다고 하잖아요. 3번. 반드시 3번 옵니다. 아닙니다. 10년에 한 번 정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장이 좋다고 해도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시드머니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평생 3번 정도 부자의 기회가 온다고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자의 기회를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려면 제가 지금 강의하는 화식전 강의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